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제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매수하신 분들, 특히나 이제 좀 무리하게 매수하신 분들의 또 그런 또 사연들이, 고민들이 상당히 또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 사연도 지금 신혼부부이신데, 1년 동안 집을 세 채를 구입하시면서. 1년 동안? 네, 1년 동안 뭐 실거주 포함해서 투자 관련해서 세 채를 지금 투자를 하신 상황에 가격은 떨어지고 있고, 이때 월 이자는 또 이제 부담이 되고, 이걸 과연 가지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상당히 많으신 분이 또 이제 사연을 주셨습니다. 자, 차가운 부동산 분위기를 직격탄으로 막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자산의 95%를 부동산에 묻어두었습니다. 그게 너무 무모한 선택이었던 걸까요? 저희 부부가 너무 욕심을 부렸던 건지 지금이라도 매도하는 게 맞을까요? 결혼 1년차 신혼부부입니다. 둘이 20대부터 모은 현금 1억 6천으로 작년부터 지금까지 집 3채를 매수했습니다. 결혼 시점쯤 부동산 대세 상승기가 오면서 나만 뒤처질 순 없다는 마음에 더 겁없이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강원도 실거주 아파트를 매수한 이후에 곧바로 경기도에 갭 투자로 한 채, 그리고 얼마 전 또 다른 지역의 분양권까지 당첨이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1년 안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부동산 하락세가 거세지고 있는 지금 경기도에 전세 끼고 매매한 집은 5개월 만에 1억이 떨어졌고, 가장 최근에 당첨된 분양권은 미분양이 나고 있습니다. 아이 태어나기 전까지 열심히 살아보자고 시작한 투자가 저희 부부의 행복을 가로막는 족쇄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편은 경기도 갭 투자를 권유한 저를 원망하고, 저는 무리하게 분양권 투자를 한 남편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만든 자산을 빼면 지금 수중에 있는 돈은 1,000만 원 뿐입니다. 저희 부부 지금이라도 하락을 인정하고 처분해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버티면 언젠가 빛을 볼 수 있을까요? 쇼핑도 잘 안 하고 결혼 후 여행도 한번 못 가면서 대출을 갚고 있는데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투자고 뭐고 다 포기하고 싶다가도 지금의 위기를 잘 넘겨서 훗날 찾아올 아기에게 따뜻한 가정을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너바나님, 너나이님, 코코드리님, 그리고 제 이야기를 보고 계신 분들은 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이제 침체하다 보니까 또 이런 지금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상승장에서는 일단 투자만 하면은 시세 차익이 바로바로 나타나니까, 그때는 이야기하면 주변에서, 그래도 뭐 투자, 잘했네,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이제 또 시장 자체가 워낙에 꺾이고 안 좋다 보니까 이런 투자들이 오히려 자산을 불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산을 지금 깎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과연 이 지금 세 채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 뭐 매도를 해야 되는 게 있는지. 일단은 상황이 지금 이분이 신혼부부란 말이에요. 네. 월 600을 벌어요. 두 분이. 다 쓰고 있어요, 이걸. 물론 이제 200만 원은 이 아파트 매수에 들어간 신용대출 원금 상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반대로 얘기하면은 모기지 갚는 거니까 저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한 달에 400 쓰고 이제 200 저축한다 생각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에 그 영끌한 사연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네. 실거주는 영끌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단기간에 주택수를 되게 많이 늘린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되게 요주의 사항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이 사연자분은 단기간에 여러 개를 매수한 경우가 되는 거죠. 네. 일단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이 전부 3개인데, 하나는 강원도 실거주 아파트, 또 하나는 그 강원도에 있는 다른 분양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예요. 일단 이분이 물어보신 게, 이거 이 집들 어떻게 합니까? 잖아요. 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어떻게든 끌고 가라. 이 3개 그대로? 네, 왜냐면 제가 보니까 네. 3개 중에 여러분 이 끌고 가는 거가 중요한 게, 그 영끌한 사연에 대한 영상도 보면 제가 거기서 매도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는 이유가 그 집을 너무 비싸게 샀거든요. 그러니까 매도를 하라고 했는데, 이분이 지금 보내주신 거 3개를 제가 여기 내용을 이렇게 쭉 지금 사연 들으면서 읽어보니까, 네. 하나는 싸게 사셨고요. 네. 하나는 뭐 싸지도 비싸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는 비싸게 샀어. 그리고 여기가 지금 제일 폭탄이야, 이게. 그래서
그거를 끌고 갈 수 있으면 끌고 가는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아파트가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고요. 그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를 제가 지도에서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3개의 아파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강원도에 있는 거 2개는 그냥 가져가려고 노력을 해보고 이 지금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의외네요. 보통 그래도 수도권이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더 우상향을 하니까 그래도 수도권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실 것 같은데 보유가 어렵다면 매도를 하라고 하시니까. 그건 진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한 얘기고.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에 샀는데 그걸 얼마에 어떻게 어떤 걸 샀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경기도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코크님 삼성전자 샀다며. 네. 좋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에 안 좋은 회사. 좋은 너무 좋은 회사야. 회사지. 좋은 코크님은 회사야. 좀 어때? 지금 상황이 어때? 지금 마이너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좋은 지역이면 다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데 말도 안 내가 되는 얼마에 샀냐, 그러니까 얼마에 샀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리고 얼마나 보유하느냐. 그거 2가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 근데 예를 들어 근데 뭐 중소기업인데 네. 이거를 가치보다 싸게 샀다. 그리고 얘 중소기업의 가치가 어차피 좀 올라간다. 라고 하면 사실 그거는 잘 산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중요한 거는 물론 내가 산 거가 얼마나 가치 있는 기업이나 지역이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느 가격에 샀냐.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나인이 본 거야. 가격이 중요하다, 가격이. 가격이 가치와 중요하죠. 가격이 가치도 중요하지만. 가치와 가격이 네. 중요하죠. 가치와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 경기도 음. 아파트를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음. 근데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좀 구체적 이유를 지도를 통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분이 가지고 계신 아파트가 고양시, 그러니까 일산 서구, 일산 동구, 덕양구 이렇게 3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서울에 제일 맞닿아 있는 거는 덕양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산 신도시는 일산 서구와 동구에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분이 가지고 계신 아파트는 이 일산 서구 쪽에 있어요. 일산 신도시는 여기 보면 이렇게 반듯반듯 네모나게 와플같이 생긴 데 있죠? 여기가 일산 신도시입니다. 그 지하철이 2개가 지나가요. 경의중앙선, 경의중앙. 3호선. 네. 일단 이 일산에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원래 여기가 반듯하잖아요. 네. 새로 지은 거예요. 일기 신도시. 신도시는 뭐냐? 계획도시예요. 나대지에다 짓는 그냥 빈 땅에 짓는 계획도시. 토지 수용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옛날엔 여기가 뭐였다? 논밭이었다. 사람이 살았다? 안 살았다. 근데 여기도 이 동네에도 사람이 살던 데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경의중앙선의 북쪽 이쪽 지역입니다. 오히려 여기 살았어요, 사람들이. 이쪽에. 그래서 보면 여기도 아파트들이 있는데 여기 어때요? 삐뚤빼뚤, 꾸불꾸불. 여기는 반듯반듯, 와플와플.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냥 보면은 요 일산역 위쪽 여기 일산동, 뭐 탄현동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조금 더 올라가면 바로 파주예요. 여기 이제 운정선도시. 가깝지. 자, 이게 지금 네이버 부동산인데 이분이 사신 아파트가 여기에요, 여기. 제가 지금 좀 걱정이 되는 게요. 일단 제가 이걸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이걸 4억 중반에 사셨거든요, 지금. 네네. 근데 지금 최근에 이게 3억 5천100 실거래가 찍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달 사이에 1억이 빠진 거야, 진짜로. 진짜로. 그리고 이거를 전세를 3억 6천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도 지금 깡통이 된 거야. 전세가가 더 비싸버렸네. 네, 비싸져 버린 거죠. 지금 전세가 떨어졌어, 지금. 그쵸. 맞아요. 현재는 더 떨어졌거든. 기존에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살고 있는 사람 분이. 입장에서는 깡통이 된 거지, 이제. 근데 보면은 전세가 3억 1천에 나와 있어요. 3억 1천. 그러니까 하나 있어, 하나.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내가 집값이 떨어졌는데 사실 집값이 떨어진 거는 그냥 어차피 사이버예요. 여러분들 집 사가지고 집값 올라가면 사이버머니잖아. 그렇지. 팔기 전에는. 그죠? 기분만 좋지. 반대로 집 샀는데 집값 떨어져. 기분 나쁘지. 근데 안 팔면 돼. 근데 그걸 안 팔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전세가가 지금 3억 1천으로 빠졌죠. 네. 그럼 5천만 원을 더 넣어가지고 새로운 세입자 3억 1천에 맞춰가지고 이 집이 잘 굴러갈 유지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지금 내가. 근데 이분이 지금 현금이 1,000만 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돌려줄 거냐 이거예요. 나도 이거 어렵게 한 거고 가져가라고 하고 싶어. 그러니까 흔히 말해 존버하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거를 도대체 이 5천만 원 어디서 나갈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거 3억 1천에 전세 나갈 것 같으세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너나인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글쎄요. 볼까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평수 기준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화면 잘 보세요. 이 네. 화면 보시면 여러분들 네이버 부동산 통해서 활용하실 때 좀 도움이 됩니다. 같은 평수끼리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7평이었어요. 오케이. 그리고 사이로. 이게 이제 전용 면적 70. 이게 흔한 구조는 아닌데 전용 70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죠, 여기? 이 주변에 있는 이 아파트들이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면적대인 아파트들이. 지금 이 일산 신도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택지니까 확실히 어때요, 가격이 더? 가격이 확실히 더 비싸네요. 더 세죠? 네. 네, 더 비싸거든요. 다 5억 이상이요. 자, 가격이 더 비싸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더, 가치가 있다. 그렇죠. 더 좋다는 거죠. 더 좋다는 걸 의미해요. 그럼 요 바로 맞은편에 여기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여기 후곡 2단지 대창. 여기 똑같은 구조가 있어. 똑같은 평수가. 매매가 지금 5억, 이제 5억대. 근데 이것도, 이거 보세요. 지금 6천원 내렸어, 지금. 최초 등. 그러니까 지금 거래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전세 4억 3천. 너는 여기 전세 4억 3천이면은 저거 전세 3억 천 나가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안 나가는 거죠. 3억도 있네? 2억 9천. 이거 뭐야. 보세요. 이게 2억 9천이 지금. 근데 여기가 원래 통상적 전세가 2, 3천이 더 비싸요. 이 단지가. 아까 그 그쵸. 단지보다. 매매가도 비싸니까. 매매가도 비싸고 전세가도 2, 3천이 더 비싸요. 네, 여기가. 그러면은 여기가 2억 9천에 지금 전세가 안 나가니까 내린 거잖아요. 그럼 현실적으로 지금 시점에 우리 그 사연자분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전세 만약에 내놔서 맞추려고 하면 2억 6천 정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3억 6천 전세를 줬잖아요. 그럼 1억이 필요해 지금. 물론 아직 기간 많이 남았어. 사고 나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1년 반이라는 시간이 남았지만 지금 저 임차인도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네, 불안하겠죠. 왜냐면 내가 들어온 전세가보다 실거래가 1,000만 원, 900만 원 싸게 찍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거를 물건을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게 어려우면 내가 팔고 싶든 팔기 싫든 그 의사와 상관없이 이분이 이걸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분이 가지고 있는 분양권 입주가 26년이에요. 네. 아직 3년 반 정도 남았거든요. 강원도에 있는 분양권.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다음에 생각해. 일단. 아직 그 지금 기간이 그게 있으니까. 문제가 아니야. 이게 문제야, 이게. 그러면 이거는 전세의 만기가 1년 반이 남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1년 반 동안 전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당연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회복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되니까. 당연하지. 되면 좋은 거지. 그걸 준비해놨는데 전세가 회복이 돼. 그럼 너무 고맙죠. 근데 안 되면 힘든 거예요. 그럼 전세가 너나인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전세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어떠냐면은 전세 시장이 옛날에는 물량에 되게 충실하게 움직였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전세 보면서 이제 전세가 금융상품 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물량이 많지 않아도 전세 안 나가. 실제 수요도 많지가 않아. 그 왜 그러냐면 근데 월세 거래는 잘 돼. 그 왜 그러냐면요. 전세가 전세 대출 많이 일으키는데 대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대출 감당이 왜 안 돼요? 진짜.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세 시장도 옛날에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되게 정직하게 움직이는 시장이었는데 금리에도 영향을 받는 시장이 된 거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왜 이걸 이제야 알게 됐느냐? 전세대출이라는 제도가 생긴 지 10년 남짓 됐는데 그 10년 동안 금리가 높았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이 없어. 고금리에서의 전세대출 시장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전세대출 이자가 2배가 아니네, 3배씩 올라요, 지금. 2년 전에 1.9%로 제 지인이 1.9%로 전세 대출 받았었는데 이번에 4.7%를 했대. 그러니까 만약에 이 1년 반 동안 미국 금리, 우리나라 금리가 안정이 안 된다. 지금 금리 계속 올리잖아요. 그럼 전세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앞으로 1년 반 남았으니까 1년 정도를 지켜보시다가 나머지 6개월 동안 마련을 해보시고 마련이 된다. 내가 전세금 돌려줄 수 있는 돈이. 그러면 한번 끌고 가볼 것 같고요. 저는.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는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은 매매가의 변동을 안다는 거가 상당히 어렵고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원금 찾기는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분이 4억 5천에 샀기 때문에 네. 사실 거의 너무 비싸게 샀어요. 지금 나님 얘기한 것처럼 이제 3억 5천에 거래됐고 현재 나온 건 3억 8천입니다. 3억 8천이고 근데 이제 얘가 그럼 3억 8천에서 더 빠지는 거냐 사실은 아니면
2년, 4년 뒤엔 좀 날 거냐라고 이제 그런 걸 판단해 봐야 되는데, 저도 틀릴 수 있지만, 제 경험상 전세대출이 사실은 2007년도에 나왔어요. 제가 그때부터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전세대출, 그때도 금리 높았긴 했었어요. 근데 사실 뭐 그때는 전세대출이 처음 나온 상품이어가지고, 거의 안 썼어요. 예, 많이 안 썼고, 조금씩 이제 쓰던 그런 거였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느낀 거는 금리가 저도 투자하면 높은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주 길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간이. 물론 근데 그때마다 항상 이제 하우스 푸어 얘기 나오고 뭐 지금처럼 연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맞아요, 되게 맞아요. 힘들다 뭐 이렇게 되게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반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되게 안 좋은 시기를 겪고 있다. 정말 운이 좋으면 뭐 내년 정도에는 조금 어느 정도 반등이 될 수 있고, 일단 이분이 뭐 질문에서 써놨더라고요. 2년 지나고 나서 판다고 했는데 2년 지나고 파는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양도세를 안 내면요, 어차피 그냥 바로 지금 팔아도 돼요. 어차피 양도세 안 내니까. 안 내니까. 일반과세 이런 게 의미가 없어. 그치. 차익이 나야지 세금을 이제 내는 2년인 거니까요. 거지. 아닌 건 크게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근데 약간 지금 가격은 저는 사실 지금 제일 안 좋은 시기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견딜 수 있으면 견디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매물 나온 3억 8천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받을 수 있고, 근데 아마 이분이 사신 가격으로 가는 거는 꽤 오래 걸려. 아마 빠르면 내년, 길면 10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본인이 다만 이제 부동산 시장이 떨어질 때 되게 급감하게 떨어져요. 1년이나 3년 사이에. 그리고 조금씩 오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분이 월 200씩 아까 대출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은 월 200을 아까 그러니까 1년에 2,400 정도 저축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 가격은 1,000만 원, 2,000만 원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금방.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올해나. 근데 좀 더 이분이 2년 연장하는 시기에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그런 면에서 견딜 것 같고요. 근데 원금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금매가 3억 8천이 나왔는데 거래는 3억 5천이 됐고, 근데 지금 매도하면 일단은 최소한 내가 7, 8천 이상 깨지니까. 7천 이상 손해를 보는 거니까.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이분이 모으시기에는 되게 큰 돈이잖아요.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서, 그래도 지금 어떻게 보면 태풍이 불고 있는 시기니까 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왜냐면 아까 나이님이 뭐 전세가도 얘기하셨는데, 저는 사실 여기 적정 전세가가 한 3억 4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기가 뭐 여러 가지 금리가 막, 금리나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겠지만, 사실 저는 금리가 그게 4년 5년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고금리가. 왜냐면 나라 경제마다 적정 금리가 있고, 기본적으로 장기 시계열로 보면은 우리나라 금리는 물론 1년 안에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2년 이상 보면은 또, 낮은 시대가 반드시 올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분은 좀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역전세는 준비하셔야 돼요. 반드시. 반드시 역전세 준비하셔야 되고, 이게 준비 안 했다가 맞으면은 정말 불멸망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전세가 욕심 많이 내지 말라고 항상 저희 수강생분들한테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조금 지금은 견디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들었고, 그리고 저는 사실 아까 나인님이 말한 강원도 분양권 있잖아요. 나인님은 좋게 보셨는데, 네. 저는 사실 그것도 잘못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분이 지금 실거주로 살고 있는 그 집 하나만 싸게 샀어. 그거 하나만 잘 샀어. 그럼 그 애매해, 분양권도 좀 싼 건 아니네요. 분양권 싼 거 싸진 아니에요. 않아. 싼 거 아니에요. 그 분양권 싸지 않고. 엄청 비싼 것도 솔직히 아니었지. 그 분양권 그때.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좋은 점은 저도 4년 그래서 4년 뒤. 일단 기다려보자. 그거 하나 때문에 또 그러면 또 그 시장이 또 어떻게 달라지지 바뀔지 모르니까. 않을까라는 거. 그렇죠. 근데 사실은 삼성전자 4년 뒤 주가 어떨 것 같아요? 오를 것 같아요. 모르지 어떻게 알아? 이거 전형적으로 이거 오를 테크트리인 것 거예요? 같아요. 전형적으로 내가 갖고 있으면 돈 오른다. 잃는 사람 테크트리. 정말. 오를 거야. 난 버틸 수 있어. 그냥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의미가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솔직히 그것도 제 때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어떻게 결혼 1년밖에 안 됐는데 집을 3채나 매입을 하셨죠?
원래 제가 부동산에도 되게 관심이 많이 있었고, 오. 이제 자산은 장기적 우상향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일찍 결혼하면서 오래 이제 자산을 보유하면은 나중에는 물가 상승률보다는 이제 수익이 많이 생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됐고, 원래는 수도권 투자 한 개만 하려고 했어요. 네네. 근데 지방에 실거주할 집도 필요하기는 해서 두 개로 나눠가지고 처음에 투자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강원도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저 위에 일산까지 가서 매수를 하셨을까? 뭐 혹시 투자 기준이 있으셨어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보유했던 돈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실거주 집을 사고 하나는 이제 뭐 타 지역에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9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수도권 집을 이렇게 물색을 하다가 그 수원의 메탄동에 마음에 들었던 게 있었는데 그 매수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래서 이제 강남 접근 교통이 좀 개선되는 곳을 찾다 보니까 일산역을 찾게 됐고, 거기서도 이제 저희 돈으로 가능한 것들 중에 학교 인접하고 세대수 많은 곳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첫 번째 기준은 우리 가지고 있는 투자금에 맞추는 게 일단 첫 번째 좀 기준이었던 네네.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오는 것 중에 한번 이제 지역을 찾아보셔서 투자를 하신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럼 남편분은, 그럼 분양권은 또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저희가 계속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분양권에 이제 청약을 넣게 됐는데, 일단 나중에 고민하자라고 생각은 했는데, 당첨이 되고 나니까 이거를 계약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이 또 하락기니까 남편은 지금 투자를 해놓으면 또 향후에 26년에는 또 다른 상황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산이 지금 너무 망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서라도 조금 분양권에서 그게 좀 만회를 올라가지 해보자. 않을까. 네. 물타기 하셨네. 뭐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좀 있으실까요? 제가 사실은 저희 부부가 이 세 개를 어떻게든 다 끝까지 가져가고 싶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저희가 이제 역전세에 대비해야겠다는 건 이제 진작부터 조금 고민을 많이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사는 실거주 집을 저희가 전세를 주고 역전세 일산 집을 막으면서 길게 가져갈 정도의 가치가 있을지, 저희가 그것도 안 되면 퇴직금 중간정산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내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년이 만약에 뭐 잘 오르게 되면은 그때 매도 시기를 잘 고민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후년까지 빠진다. 전세 계약 어차피 하실 거잖아요. 그죠? 네. 그때까지 계속 안 좋다라고 하면 그때가 아마 최악일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야금야금 조금씩 오를 겁니다. 예, 야금야금 조금씩 오를 건데, 지금 사신 거를 이미 조금 너무 비싼 가격에 사셨기 때문에 원금 회복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주식이나 뭐 다 마찬가지로 내가 얼마에 샀느냐에 따라가지고 원금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 내후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지금은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내놔도 아마 팔리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저희가 지방에서 인구 30만 정도 되는 도시에 살고 있는데, 향후에 좀 돈이 생기거나 하면은 지방이랑 수도권 중에 어떤 방향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될지 궁금해요. 혹시 지금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한국 주식을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미국 주식에서도 잘 투자하면 오를 주식이 있고요. 한국 주식에서도 잘 투자하면 오를 주식도 있고 떨어질 주식도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수도권이 중요하냐, 지방이 중요하냐,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혹시 코크님 혹시 투자한 물건 중에 지금 되게 하락장이고 경기 불황 온다고 하잖아요. 네네네네. 걱정되는 물건 있어요? 솔직히 걱정되는 물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싸게 샀기 때문에. 내가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을 싸게 샀다면 사실 그게 시장이 앞으로 하락장에 온다거나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전혀 두렵지 않아요. 근데 지금 사실 강원도 여자님 걱정인 게 뭐냐면, 살 때 어느 지역을 뭐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하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내가 그 물건을 얼마나 그 가치를 잘 파악하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좋은 투자 기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투자 기준을 갖고 이렇게 사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미국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한국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투자 물건 하나, 주식도 사실 지금 이렇게 시장이 안 좋으시면 또 오르는 주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네,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부분 있으세요? 제일 고민인 부분이 아무래도 일산이 제일 신경이 많이 쓰이고 하긴 하는데요. 네. 일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어서 혹시 네. 이제 그런 게 조금 가시화되면 네. 그 이주로 인한 세수요나 증가하거나 아니면 또 그로 인한 시세 상승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해도 될까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호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대치동 음아파트나 잠실주공 5단지의 사례를 봤을 때 단기간에 될 수 있을까? 그거 이번에 지금 정부에서 지금 2년 뒤인가 3년 뒤에 뭐 일기 신도시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 나오면 보통 10년 걸리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일산이 되게 많이 오를 때 많이 얘기하는 거가 GTX 호재 이런 게 맞아요.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GTX 호재 지금 없나요? 계속 있는 것 네. 같긴 한데. 네. 왜냐면 사실은 호재는요, 하락장에서는 별로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기름 같은 건데, 그러니까 불에 기름을 부으면 더 불이 타오르잖아요. 근데 얼음에 기름 부으면 사실은 이제 별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어서 다만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혹시나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다시 한 번에 또 이제 뭐 데드캣 바운스처럼 한 번 또 올라가는 그런 시기가 온다 치면은 그때 또 그런 면이 또 반영이 돼서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뭐 정말 제가 볼 때는 강원도 여자님은 그런 걸 바라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근데 사실은 저희도 솔직히 이게 뭐 가격이 뭐 내년에 오른다, 내후년에 오른다, 이거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일단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가격에 사신 건 아니고, 그럼 지금 매도하기에는 또 지금 시기가 별로 좋은 시기는 아니어서, 이게 1, 2천만 원씩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아까 강원도 여자님이 1년에 2천만 원 정도 모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그냥 조금 더 버텨보시는 거, 그러니까 2년 아니면 4년 정도 버텨보시는 거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네. 그러면 혹시 보수적으로 제가 그 역전세에 대비한다면 어느 정도 금액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거는 계속 전세입자로서 그 부동산에 전화를 해보시고요, 간간히. 얼마 정도 전세 나갈까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약간 지금 금리 인상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금리가 올라갔다가 완화되면, 미국이 근데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랑 그런 부분이 완화되면은 좀 낫지 않을까? 제가 아까 그 얘기를 말씀드렸던 거가, 이게 1년 6개월 갈까? 예, 그 1년 6개월 가도 정말 맥스가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제 뭐 15년 넘게 하다 보니까 정말 다사다난하고 산전수전 여러 가지를 다 겪다 보니까, 길게 보면 그 당시에는 막 올해 여름에 되게 더웠잖아요, 강원도 여자님. 네. 근데 또 시간 지나면 좀 선선해지지 않나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럴 것 같아요. 늘상 시장은 이렇게 상승과 하락의 어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너무 이제 멘탈이 조금 무너졌었어요. 최근에 이제 마지막에 그 실거래가 찍힌 걸 보고. 근데 이제 저 사연 채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방송 계속 잘 보고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힘내볼게요.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요. 네.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투자 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요, 특히 부동산은요, 조금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그리고 빨리빨리 주식처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돈 벌 생각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일희일비 하지 마세요. 일산 가서 봤을 때 좀 거주하기 어땠어요? 좀 거주하긴 좋아 보였어요.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또 세계가 오면은 어차피 사실 거기 전세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사실 하락장 제대로 한번 맞았었거든요. 완전 고점, 2009년에 고점 잡아가지고 본전 찾는데 8년 걸렸어요. 예. 그때 나이님이 그때 투자했어요. 8년 동안 그렇게 안 오르더니 2년 사이에 한 3억 오르더라고요. 너무 다행인 거는 그나마 남편이 이렇게 덤덤하고 좀 진득한 편이어서 제가 말을 네.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볼 때는 지금이 최악이거나 아니면 2년 뒤가 최악이거나, 근데 그때 지나고 나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살다 보면 비 온 날도 있고 눈 온 날도 있고,
근데 그런 네. 날이 매일이진 않잖아요. 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너바나님이 궁금하신 거 말씀을 다 드렸고, 제가 좀 중요한 거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투자금 9천만 원으로 찾아서 집을 사셨다고 하셨잖아요. 진짜 다행이네요. 9천만 원밖에 안 가지고 있었어서. 4억 가지고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그렇게 투자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돈에 맞추는 게 어딨어요, 투자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서 앞으로 내가 이 과거에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잘 알아보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돈에 네. 맞춰서 뭔가를 하는 거는 정말 마음 급한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혹시 수도권 살아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고향이 강원도시죠? 네네, 맞아요. 지금 가지고 계신 지역이 보시기에 살기가 좋아 보였어요? 여기 실거주 집이요? 아니요, 일산이요. 일산. 투자하신 거. 네, 살기 괜찮아 보였어요. 그럼 거기 말고 다른 데 얼만큼 가보셨어요, 수도권에서? 사실 가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완전 주관적인 자기 본인만의 착각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내 20대가 녹아있는 돈 아닙니까?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 돈을 모으려고 지금 저희한테 소득도 보내주셨는데 이거 1억을 모으려고 얼마나 아등바등 했을까, 그 20대 이쁘고 멋있을 때. 근데 그게 너무너무 그렇게 기준 없고 즉흥적인 결정에 의해서 되게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9천이라 다행이에요, 진짜. 정말로. 큰 돈이 아니라서. 그리고 이걸 통해서 9천만 원보다 더 값진 경험을 했다고 저는 믿거든요. 네. 9천만 원은 나중에 금방 벌 수 있어요, 투자 잘하면. 그러니까 대신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네. 두 분이 싸우지 마세요.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얘기하는 거는, 제가 이것도 말씀드리면, 왜 일산에 투자하자고 했어? 당신이 하자고 해서 했잖아. 당신이 원주의 분양권 이거 하자고 해서 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게, 왜냐면 둘 다 좋은 투자는 아니었거든요. 둘 다. 네네. 그러면 상대를, 당신이 이거 하자고 해서 나 너무 원망스럽고 힘들어. 당신도 여기 하자고 했잖아.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두 분한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 한 번 더 말을 삼키는 게, 속으로. 그리고 이제부터 어떻게 잘해 나가야 될지를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무슨 네,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공부 안 하고 투자하면 돈 못 벌어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신랑이 엉덩이가 무겁다 하셨잖아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잘할 수 있지만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공부하고 준비한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신랑 말이 다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두 분이 공부 안 하면은 앞으로도 똑같아요. 이거 매도할 때 또 고민될 거예요, 아마. 만약에 이거 올라가면은 본전되면 무슨 생각 들 것 같아요? 잘한 투자가 아닌가, 또 이렇게. 아니요, 매도 못 하겠죠. 다른 생각- 매도 못 할걸요? 그러면? 아, 더 오를까봐?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막상 그 상황이 오면. 본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됐을 때 이건 매도해야지, 막 이런 공부를 해서 나름대로 딱 그걸 정해놔야지, 그걸 안 하면 안 되니까, 앞으로는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저희 네. 채널 영상도 많이 보시고, 정리도 네. 좀 하시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지방에서 사시고, 내 집 마련 잘 하셨기 때문에, 다른 서울에 있는 30대 초반 신혼부부들은 집 구하려면 전세, 아파트 방 3개짜리 복도식 구하려면 5억씩 필요하거든요. 그 얼마나 유리합니까? 상대적으로, 그쵸?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장점도 있으니까 희망 잃지 마시고 두 분이 같이 잘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힘내세요.